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특히 광해군의 명령을 각지의 의병장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했다. 저 비석에 보면 가운데 쯤에 가서 김천일 선생이 강화도를 점령해가지고 강화도를 근거로 해서 의주로 가는 통신망, 또 의주에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로 오는 통신망을 확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정의 명이 지방 각지로 전달되자 광해군은 더욱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남아있는 기록들 중에서 광해군과 김천일의 긴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있다. 의병장 김천일이 남긴 시문집. 책에는 광해군이 김천일에게 내린 당부의 글이 실려 있다.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면서 내린 지시문이다.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싸워주냐 안 싸워주냐에 매여 갖고 있으니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구제해 가지고 부디 큰 공을 세워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광해군은 김천일과 같은 의병들의 공을 높이 세우고 그들의 항전 의지를 북돋았다. 또 김천일에게는 방어사라는 직책을 내려 군사 요충지의 방어를 담당케 했다. 이 선조 자신이 피난을 염두에 두고 어떤 전쟁 극복에 별다른 그 역할을 못했는데 비해서 이 사실상 광해군은 그 분조 활동을 이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잘 해내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일반 백성들이나 이 관료들이 바라보기에는 어떤 그 첩자이자 어떤 차자였던 광해군의 태생적인 한계, 즉 왕세자가 되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이 분조 활동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를 왕세자로 인정하는데 그의 어떤 분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상황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보여준 광해군의 능력은 명나라에서조차 감탄할 만한 것이었다. 광해군은 청년으로 영발하기 때문에 급기야 명에서는 광해군에게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의 방어를 담당케 하라는 칙서를 보내온다. 경상도 지방에 머물면서 방어를 경립케 하라. 그대는 마땅히 이뿐 아니라 선조의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광해군에게 아버지의 실패를 만회하라는 주문까지 내린다. 선조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선조와 광해군은 더 이상 예전의 부자지간이 아니었다. 선조 39년, 전쟁이 끝난 지 8년째 되던 해. 선조는 그토록 바라던 적자를 얻었다. 광해군보다 무려 9살이나 어린 계비를 맞아 아들 영창대군을 얻은 것이었다. 선조는 신하들에게 영창대군의 안위를 부탁할 정도로 영창대군을 향한 절실한 마음을 드러냈다. 광해군 앞에 나타난 인목왕후와 영창대군. 광해군은 궁지로 몰리고 있었다. 영창군의 탄생으로 광해군의 왕위 계승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세자로 책봉된 것이었고, 이 전쟁이 끝난 뒤에는 선조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자가 태어났으니 광해군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선조는 자신이 서자 출신이라는 컴플렉스 때문에 적자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선조의 마음을 읽은 신하들조차 영창군 지지 세력이 돼서
광해군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으로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선조 41년 2월 1일. 이날 선조의 점심상에는 찹쌀밥이 올랐다. 불과 몇 시간 전 약방의 문안을 받았을 때만 해도 선조는 편히 잘 잤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그런데 찹쌀밥을 먹은 후 선조는 갑자기 기가 막혀 위급한 상태가 되었다. 갑작스러운 선조의 죽음, 조정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당시 신하들 대다수는 영창대군의 즉위를 지지하며 광해군과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창대군이 아직 어린 상태에서 선조가 죽자 왕위에 오른 것은 광해군이었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임금이 된 광해군. 그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았다. 결국 광해군 시대에 가장 요청되었던 과제는 바로 임진왜란이라는 그 조선이 엄청난 국가 위기를 당했던 거죠. 그러한 상황들을 정말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고 다시 재건된 조선 사회를 만드는가, 이것이 가장 큰 목표였을 겁니다. 광해군이 가장 고심했던 것은 비패해진 민생을 복구하는 일이었다. 즉위 초 광해군이 실시한 대동법.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웠을 정도로 대동법은 백성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백성들이 곡물로 특산물을 바치는 대신 쌀을 내게 하자는 것이 대동법의 내용이었다. 만세 불망비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는 특히 대동법을 통해서 그 공납 제도가 쌀이나 배로다가 바뀌면서 쌀은 육로를 통해서 삼남대로를 통해서 서울로 한양을 갔고요. 그다음에 배 같은 경우는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한양으로다가 이렇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곡물을 쌀로 내게 한 것은 방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당시 방납인들은 특산물을 대신 조달해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광해군은 대동미의 출납을 담당하는 관청으로 선해청을 설치했다. 선해청이라 명명한 것은 광해군이 전교에서 선해란 말을 쓴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대동법 시행은 이내 벽에 부딪혔다. 양반 지주들의 비방이 들끓었고 방납인들의 항의도 계속됐다. 심지어 선해청이 혁파됐다는 괴소문까지 나돌았다. 지배계층의 반발은 그만큼 거셌다. 광해군은 결국 경기도 지역에서만 대동법을 유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지는 못했다. 많은 땅을 가진 양반 지주들의 부담은 매우 커지는 반면에